4.15 총선 당시에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지금 막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015년 8월에 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박기춘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적이 있는데 5년여 만이라고 하고 역대 14번째 사례로 아마 기록될 텐데요. 일단은 이 주제를 두 분과 함께 이어가도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혐의를 그동안 받고 있었는지도 일단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좀 의견들이 분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고요. 이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평가를 들어볼까요? 오창석 평론가에서는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공교롭게도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게 둘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그때는 박기춘 의원이고 이번에는 이제 정정순 의원인데 20대 국회에도 사실은 이제 표결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홍문종 의원과 그리고 염동열 의원 사실 뭐 가족 간의 관계까지 얘기하면서 눈물로 쏘서해서 이제 부결이 되기도 하고 또 권성동 의원이나 이호연 의원 같은 경우는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사실은 이제 헌정 이후에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이렇게 가결이 되기는 참 쉽진 않습니다. 지금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제적 186명의 찬성이 167표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알아서 하라고 빠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아닌 범여권 의원들만 이렇게 표결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의원들 사이에서 가결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 하나 그리고 의석수가 많은 또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인호 원내수석 대표 같은 경우는 미리 사인을 보냈어요. 스스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 내 공수처라고 할 수 있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 회부하겠다라고 사인을 줬을 때 김홍걸 의원이라든지 이상직 의원이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인이 충분히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정순 의원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리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제 식구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표현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뭐 공수처라든지 검찰한테는 제 식구 감싸기 한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지금 정작 우리 당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들을 수 없으니 또 아마 뼈아픈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지금 보면 찬성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시 한번 저희가 자막을 보여드릴 텐데요. 제적 186명의 찬성이 167표, 반대가 12표, 기권이 3표, 무효가 4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창석 평론가 말씀해 주신 대로 불참한 상황에서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체포안이 가결된 상황인데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 이거 이제 뭐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만 놓고 봐도 민주당 절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파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지금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 정정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신상 발언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신상 발언을 통해서 미리 의견을 밝히기도 하는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허윤 변호사께도 드릴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요. 이 불체포 특권을 그동안 남용한 게 사실입니다. 뭐 과거의 예를 보면은 이 불체포 특권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여당 쪽에서 어떤 작업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불체포 특권 때문에 체포가 되지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를 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을 해서 방탄국회,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은 어쨌거나 지금 가결이 됐기 때문에 국회가 뭐 방탄국회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저번 회기 때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으로 하지 말고 기명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신념이 있다면 나는 체포에 반대한다라는 신념이 있다면 국회의원이 자기 실명을 걸고 실제로 나는 이렇게 표결을 행사한다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개정안 이미 한번 나왔던 거니까요. 이번 회기에 그 개정안이 또 나와서 통과가 돼서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 됐다고 해도 사실상 바로 체포가 되는 건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요. 이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를 통해서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9월 28일 날 검찰이 청주지방법원에 체포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법원은 뭐 단순히 체포 영장이 왔다고 해서 그냥 판단을 하기보다는 뭐 이제 심리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구속영장과 좀 달리 뭐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법원에 출석해서 뭐 소명하거나 그럴 과정은 필요 없고요. 그냥 제시된 그런 뭐 이 서면으로 서류로 판단을 할 텐데 사실 이 구속은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요건 등이 있으면서 구속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체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월합니다. 뭐 체포가 될 만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리고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 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이제 회계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이 수차례 나오라고 했는데 출석하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포 영장에 대한 뭐 요건 자체는 이제 만들어졌다. 이제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체포를 한다고 해서 이게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아마 이 현역 의원이면서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마 뭐 풀려나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제 저희가 상황 정리는 어느 정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정순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정정순 의원의 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간 검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단은 이제 국정감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난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건 분명히 충분히 본인으로서 항변할 수가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중요한 일도 남아 있고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중요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간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어진 이 기간 내가 당연히 소화하는 것은 맞다. 라는 일단은 본인 스스로의 이제 해명을 내놓기는 했었죠. 그렇군요. 정 의원은 계속해서 이제 혐의를 부인을 해왔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부당함을 계속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캠프 관계자, 뭐 조카라던가 형, 가족도 있습니다만 캠프 관계자, 뭐 회계 책임자, 뭐 이렇게 주변 인물들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범죄라는 게 후보 또는 지금 당선된 현역 의원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의원을 조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온 이제 죄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선거법이 있고요,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는데 이 세 갈래로 갈라진 이 범죄 혐의를 지금까지 조사를 했던 주변 인물들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직접 후보가 알고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뭐 방조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이제 살펴볼 것이고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어권이 무력화됐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뭐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을 해주면서 뭐 변호인의 변론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편의를 좀 봐주면서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이 선거 범죄라는 것이 후보자가 실제로 후보자는 모른다고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그 정 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는 나는 모른다. 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한 것이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부인할 가능성이 높고 뭐 자백을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했던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이 정 의원의 진술을 듣고 좀 조각을 좀 맞추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출마를 해봤었지만 선거 사무원을 꾸리고 법적으로 그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일반 선거 사무원과 회계 책임자는 일당이 달라요. 회계 책임자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만큼 선거에서 정치 자금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잘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것이 후보의 임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그래서 아무나 앉히지 않고 보통은 후보와 친인척 관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 부정이 터져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건 쉽게 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선거 과정에서 이 회계가
참 쉽게 관리 감독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지역구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만약에 16만 명의 지역구면 1억 6천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예. 20만 명이면 2억 정도.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좀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예.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땅값이 다르고 부동산 값이 다르다 보니까 예. 선거 사무실 비용은 보존 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이런 선거 외 비용, 가외돈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까지 만약에 회계 책임자가 이야기를 했고 정황적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정순 의원이 아무리 본인은 몰랐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표로 드러날 경우에는 참 쉽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전망까지 좀 해주셨고, 뭐 저희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는지 뭐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런 결과를 받은 정정순 의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글쎄요, 뭐 당에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유죄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진 네네네네. 않았고 나는 민주당을 위해서 예. 민주당을 택해서 들어온 후보인데 왜 나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예. 왜 일방적으로 상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지금 표결에서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이게 표가 뒤섞여가지고 만약에 근소한 차이로 갈렸다라고 하면 민주당 일부 의원한테 섭섭해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했는데 그것도 압도적으로 저렇게 표결이 됐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민주당을 위해서 한 노력이 무엇이 되느냐. 예. 이런 개인적인 섭섭하면 사실 이미 많이 쌓여 있겠죠. 네, 근데 반대도 12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친한 의원께 물어본다면 뭐 이제 의원들끼리도 선배, 후배, 형, 동생 하니까 형 혹시 나한테 그 찬성표 던진 거 아니야? 얘기하면 아닌데 나는 반대표 던졌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반대표 던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한 20-30명은 될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충 다 나오는데요. 그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해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고 싶은 거는 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회의원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 한다. 결국엔 동료 의원 감싸준다고 방탄국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방탄국회 이제 사라졌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흔히 말해서 용단을 내렸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읍참마속을 예.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다른 정당에서도 일어났을 때 그 정당 사람들도 자신의 식구라고 덮어주지 않고 이런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은 이제 방탄국회가 사라졌다라고 예.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단편적인 이 한 사례를 가지고 방탄국회가 앞으로 사라졌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예.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긴 했지만 박주민 의원이 줄기차게 얘기했었던 국회의원 소환죄, 예. 그러니까 임기 중에 임기를 완전히 보장해주지 않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의 부름으로 다시 달려와서 예.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보는 이런 과정이 완벽히 정착이 되지 않고서는 예. 앞으로 방탄국회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긴 좀 쉽진 않고 일단 당분간은 민주당에게 방탄국회를 옹호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예. 네. 국회의원 소환제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허윤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자면 왜 그런 건 도입이 안 돼요? 법을 만드는 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은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만든다고 해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내 동료이기도 하고 예. 그리고 내 후임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 그래서 못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원이 가결됐다라는 내용까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